국정 운영을 누구랑 했느냐? 완전히 극우, 강성, 보수 유튜버들이랑 한 거예요. 윤석열이 폰도 가끔은 조작했다는 얘기를 윤석열이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한 폰을 하루에도 한 4-5대는 운용하지 않았을까. 김건희는 이제 권력 중독 내지는 이제 전화 중독이죠. 또 한 검사는 뭐 양재천을 걷다가 부부싸움이 돼서 화가 나서 뭐 한강에 던져버렸다. 본인의 핸드폰만 없으면 뭐합니까? 본인이 연락을 주고받은 사람 그쪽 상대방 쪽도 같이 없애야 되는 거거든요. 원래 오늘 김건희 출석하기로 한 날인데 맞습니다. 뭐 밥을 못 먹어서 장애가 있고 뭐 그래서 못 나온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네요. 그렇죠. 자필로 불출석 사유서를 적어냈다는 예. 것이고요. 원래는 오늘 소환돼서 조사를 받고 지금 이 시간에도 사실 특검 사무실에 앉아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인이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래서 혈압이 떨어져서 좀 앉아서 조사받기가 곤란하다는 취지로 특검에 냈다는 거고, 일단 처음 이렇게 이제 의사표명을 한 것이니까 특검에선 한 차례 받아주기로는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더는 지체할 수 없어요.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특검 앞에 놓인 시간표는 딱 열흘입니다. 한번 갱신해서 20일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어쨌든 구속영장에 특정됐던 3개의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더는 봐줄 수 없습니다. 이미 발부된 구속영장의 효력으로 강제 구인도 가능합니다. 지금 윤석열도 계속 재판에 안 나오고 조사도 물론 안 받고 김건희도 지금 그렇게 따라하고 있는데 이 전략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신은규 대표님. 그러니까 우선은 윤석열과 김건희의 각각의 전략은 다르다고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서로가 이제 각자 도생의 길에 들어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래도 윤석열 같은 경우는 이제 혐의 자체가 내란 수괴 혐의이기 때문에 사형과 무기징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잘하면 무기징역이고 또 잘 변론을 못하면 이제 사형으로 가는 거라서 거의 뭐 자포자기 내지는 뭐 정치투쟁의 방법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윤석열 씨는 완전히 거부하는 이제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고, 김건희의 입장에서는 본인의 혐의가 일단은 뇌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부정부패 사안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입증의 단계에서 고리를 끊어버리면 본인의 혐의를 피할 수 있겠다, 내지는 본인에게 범죄 혐의가 다가오더라도 윤석열에게 떠넘길 수 있겠다, 이러면서 이제 양형을 가지고서 좀 줄이겠다라는 전략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 김건희는 특검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하는 모습까지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둘의 이제 전략적인 그런 제휴나 동맹이 끊어진 거기 때문에 좀 앞으로도 다른 모습을 많이 보일 것 같습니다. 토마토님 먹지 마, 콩밥도 아깝다 그러셨는데 신인규 대표님, 사실 뭐 처음 구속되고 수감되면 밥맛이 있겠습니까? 뭐 처음부터 밥 잘 먹는 사람은 좀 오히려 이상한 거죠. 아니 근데 보통 우리가 어디 캠핑을 가도요, 잠자리가 바뀌면 입맛 그렇게 잘 안 돌죠. 그러니까 사람의 그 적응이라는 것이 시간이 필요한 건데 뭐 구치소 독방은 뭐 오죽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한 일주일 정도는 적응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일주일이 이제 거의 차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곧 입맛 돌아올 때가 됐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밥맛 없다고 안 나온다 뭐 참. 자, 오늘도 김건희 얘기로 시작하겠습니다. 김건희가 참 아주 안 낀 데 없이 다 끼었더라고요. 심지어 그 비서관 자녀 학폭 문제가 있을 때도 교육부 차관한테 전화를 해서 뭐라고 했다고 그러는데, 그래놓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게 얼마나 가증스러운지요. 그 유튜버 A씨라고 하는 사람이 김건희와 이렇게 자주 통화를 주고받은 것이 공개가 됐는데 그 유튜버 A씨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죠. 먼저. 국민의힘 당사 안으로 들어가서 만난 거예요. 나한테 무슨 얘기를 듣고 싶어서 불렀다더니 자기 말만 99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얘기했었던 게 가장 아빠는 이번 대선은 나는 시진핑가 나의 대선이라고 생각하고, 준석이 나쁜 놈이니까 제가 좀 그만 좀 디펜스 하라고, 너가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바꿔줄게 하고 전화가 오죠. 그러고서 한다는 얘기가 절대로 통화했다는 얘기 하지 말아라라고 하면서, 아니 이거 엑스포 같은 경우도 이거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거 왜 그래? 그러니까는 너가 밖에서 있는 보는 거하고 여기 내부에서 용산이 정보가 얼마인데. 어떻습니까, 장유미 변호사님? 저기 지금 통화한 내용은 대선 전이었던 거죠? 네, 그렇게 보이고요. 지금 저도 보수 유튜버 분들이 그냥 사석에서 윤 전 대통령 임기 때
이제 본인 봤을 때 잘 보고 있다라는 인사 격려를 대단히 많이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오히려 본인이 그런 것 좀 그만 보시라라고 했다고 하는데 그때만 해도 풍문이었는데 국정 운영을 누구랑 했느냐? 완전히 극우 강성 보수 유튜버들이랑 한 거예요. 그러면서 김건희 씨 같은 경우인데 그렇습니다. 이 기자들이 이제 폭로를 하는 유튜버의 정체나 그 실체를 알기가 어려우니까 이 증거를 대라 했더니 전혀 언론에 되지 않았던 그런 미공개 영상 같은 것을 보내줬다는 거예요. 국민은 모르고 대통령실 참모도 어느 선까지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유튜버들은 알았던 거예요. 이게 나라입니까? 이렇게 운영하는 게 이게 제정신입니까? 정상 국가에서 있을 수나 있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공적인 마인드가 전혀 없어요. 윤석열 씨는 그냥 평검사도 아까웠던 사람이라는 게 지금 이런 계기로 다시 한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무슨 뭐 청소하는 영상도 찍어서 올리고 그랬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건 이제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 뭐 어디 가서 마치 봉사하는 척 흉내를 낸 건데 저걸 올리면서 또 뭐 꽝이네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김건희라는 인물 분석을 좀 해보자면 굉장히 사사로운 사람이죠. 그러니까 공사구별이 안 되는 걸 넘어서서 공적인 걸 가지고 본인의 사적인 거를 채우는 욕망을 채우는 도구 내지는 수단으로 썼던 사람이라 정말 사사로운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핸드폰도 몇 대입니까 저게? 자기 핸드폰 있을 거고 또 건희2라는 차명폰도 나오고 있고 또 비아폰도 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아마 제 생각에는 윤석열이 폰도 가끔은 조작했다는 얘기를 윤석열이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한 폰을 하루에도 한 4-5대는 운용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무엇보다 김건희라는 사람을 좀 의학적으로 진단해 보자면 윤석열은 알코올 중독 아닙니까? 근데 김건희는 이제 권력 중독 내지는 이제 전화 중독이죠.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상대에게 의존해 가지고 본인의 얘기를 해야지만 채움을 받는 사람, 굉장히 심리적으로나 저는 정서적으로는 굉장히 병약한 사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저 A 유튜버라는 사람 제가 볼 때는 누군지는 아직은 모르지만 추정컨대는 뭐 보수 진영에서만 활동했던 사람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게 진영을 좀 넘나드는 사람으로는 좀 보이는데 결국에는 그런 사람들과 김건희가 굉장히 자주 연락했거든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진중권 교수랑도 전화했다는 얘기 우리가 다 보도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뭐 패널들 또 내지는 유튜버들 이런 방송 관계자들과도 끊임없이 연락을 통해서 본인의 이 사적인 욕망을 채우려고 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썼던 거 아닌가 전 그렇게 봅니다. JDID님 강덕수님이죠. 한덕수 일자리 뺏겼네. 근데 화장실 청소하는 것도 보십시오. 그 뭐 청소해야 될 때는 하지 않고 그 옆에만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신우기 대표님이 권력 중독, 전화 중독 그랬는데 정말 인생 자체가 어떤 그 거짓과 위선과 쇼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게 다 쇼고 거짓이고 저는 오늘 아침 기사에 심평 변호사가 김건희를 최근에 접견하고 뭐 했다는 얘기를 보는 순간 정말 이 쇼가 끝이 없구나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결국은 김건희가 심평을 통해서 뭔가 좀 전하면서 호소해볼까 하는 그런 수작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심평이라는 사람도 진짜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 국민들 마음과 귀를 어지럽힙니다. 선생님, 제가 죽어버려야 남편에게 살 길이 열리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요즘 김 여사가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다. 너무나 수척해 앙상한 뼈대만 남은 상태였다.
이런 이야기를 전해주면은 국민들이 아유 김건희 불쌍해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를 비롯해서 윤석열과 저 국민의힘의 전략은 뭐냐면은 부당한 수사, 부당한 탄압을 받고 있다. 지금 이런 프레임을 짜려고 아주 아등바등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게 노력한다고 해서 될 리가 없는 게 결국 그러면은 김건희한테 우리 국민들이 시켰습니까? 뇌물 받으라고 시킨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공적인 권한을 가지고 사사로운 욕망을 채우려고 했던 것들이 지금 다 바깥으로 드러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게 만약에 정권 초기에 드러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김건희만 구속시키고 끝내면 될 일인데 그동안의 검찰 권력, 경찰 권력, 감사원, 권익위, 방통위 모든 권력기관들이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하수인 역할, 집사 역할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여기까지 죄를 쌓아온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김건희가 뭐 지금 상당히 힘들겠죠? 그동안에 수사 안 받던 거를 일괄 일시불로 지금 몰아서 받다 보니까 힘든 거는 그조차도 본인이 자초한 일이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심평 변호사가 들어가가지고 어떤 그런 동정심을 유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작들을 부리는데 이건 뭐 개사가에 이은 개수작 아니냐. 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왜 한동훈 얘기가 나왔을까도 궁금한데요. 장유미 변호사님. 네. 한동훈이 어쩌면 그럴 수 있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배신하지 않았더라면 그의 앞길에는 무한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었을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평 변호사가 한동훈은 사실 불쌍한 인간이다. 그는 허업의 굴레에 빠져 평생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대권 낭인이 되어 별 소득 없이 쓸쓸히 살아갈 것이다. 그는 그야말로 인생의 낭비자일 뿐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서 많이 어렵겠지만 그를 용서하도록 노력해보라.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왜 한동훈을 들고 나왔을까요? 진짜 응어리겠죠. 왜냐하면 검찰총장의 본인 배우자가 있을 때부터 한동훈 전 대표랑 얼마나 또 문자를 많이 주고받았습니까? 그런 부분이 논란이 되니까 비밀번호도 전혀 협조하지 않고 한동훈 대표가 아이폰 그런 그 공개도 하지 않았었던 그런 전례가 있죠. 굉장히 밀착해 있었어요. 지금 한동훈, 윤석열 두 검사는 어떻게 보면 검찰의 쌍둥이 같은 존재였던 겁니다. 서로 뒤를 봐주고 밀어주고 끌어주면서 공동체를 읽었던 그런 상황을 부인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런 이야기까지 있잖아요. 김건희 씨가 뭐 해외 갔다 오면 남편 넥타이는 안 사도 한동훈 넥타이는 뭐 챙겨왔다 이런 이야기도 정치권에는 나올 정도니까 본인으로서 마음을 많이 썼는데 어느 순간 멀어졌던 거죠. 멀어질 때 본인의 분기점이 됐던 거는 또 김건희였었던 거예요. 김건희의 디올백 수수 등과 관련해서 입장이 갈리면서 점점점 멀어지는 길을 하니까 본인의 미움이 걷잡을 수 없겠죠. 그런데 지금 심평 변호사가 했다는 말 중에서도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데 이를테면 그러면 배신하지 않았으면 탄탄대로가 열렸을 거다. 그건 완전히 그냥 오독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맞다고 생각하는 건 혹시나 이번엔 난가라고 해서 정치에서 뭔가 본인의 허업을 좀 쫓는 듯한 모습에 대한 평가에는 좀 근데 저는 이게 지금 시점이 나왔다는 거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심평이라는 사람 굉장히 정치적인 폴리페서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자가 접견을 통해서 변호사 자격이 있으니까 이제 접견을 했겠죠. 접견을 하고 나와서 저런 메시지를 흘리는 것은 지금 국민의힘이 경선 투표 중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그러니까 한동훈 쪽 지지를 약화시켜서 어떻게든 지금 본인들이 이 당권에도 좀 영향을 일부 줘보겠다라는 저는 그 의도가 뻔히 보이고요. 아니 이거를 한두 번 썼으면 우리 국민들이 속아주죠. 근데 이거를 갖다가 수십 번 수백 번 우려먹으면은 너무 투명하고 맑게 다 보인다 수가. 그러니까 심평 변호사도 제가 이제 경북대 로스쿨을 나와서 저희 학교 은사님이거든요. 그때도 별로 사람들이 수강 신청 안 했어요. 뭐 수업에 관심이나 있었겠습니까? 사람들이 신청을 안 해서 폐강도 많이 되고 했었는데 좀 적당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심평 교수는. 한동훈한테 뭐 원망이 있을 수는 있겠죠. 한동훈이 참 눈 감아주고 같이 했으면은 내란이 성공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지만 자신이 한동훈한테 했던 것을 생각해 봐야죠. 한동훈이 대표가 된 뒤로 아 이거 김건희 문제가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큰일 나겠다라고 하면서 국민 눈높이를 얘기했고 또 그 뒤로 또 이야기하는데 불러가지고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이렇게 딱 앉혀놓고 너 말이야 이런 식으로 겁주고 그것도 어찌됐든 그때 당시 여당 대표였는데 자리 배치도 비서실장 옆에 나란히 앉혀가지고 네가 자식아 언제부터 딱 그거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해놓고 한동훈이 눈 내리는데 몇 시간이나 서 있다가 귀 빨개가지고 윤석열이 오는데 90도로 인사하는데 그래 이렇게 개무시해놓고
한동훈 씨도 사람인데 기분 좋겠어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뭐가 뭐 한동훈을 욕하고 그럴 처지가 됩니까? 뭐 다 똑같은 놈들이지만 지금 이렇게 망해갈 때는 서로 네가 잘못했니 너 때문이니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건희 전화가 이제 뭐 김건희 것도 나오지만 김건희 측근도 전화기가 나오고 최근에 지금 특검이 김건희의 최측근의 황금폰을 확보했다라고 하는 걸 어제 KBS가 단독으로 보도했는데 이 이종호 지금 구속돼 있죠. 그런데 휴대전화를 측근과 함께 서울 잠원 한강공원에 가서 땅에 떨어뜨리고 발로 밟아서 망가뜨린 다음에 200m 떨어진 쓰레기통에 던졌는데 특검이 이걸 확보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뭐 부서뜨리고 그래도 다 포렌식 되지요. 그러니까요. 그 법관들 그때 조사할 때 양승태 대법원장이었나요? 디가우징을 시켰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전자로 그냥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 상태가 아니면 이게 복구는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검찰들도 그때 김봉현 이 회장으로부터 접대받았다고 했을 때 어떻게 했냐면 휴대전화가 없는 거예요, 썼던 게. 그래서 조사를 하니까 나 마트 갔다가 망가져가지고 마트에 버렸다. 아마 그런 쪽에 그냥 버려버렸을 겁니다. 또 한 검사는 뭐 양재천을 걷다가 부부싸움이 돼서 화가 나서 뭐 한강에 던져버렸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이래요. 아예 없애거나 거의 전자적인 방법으로 밀어버리는 정도가 아니면 이게 다 살렸다는 취지로 그 지금 기사에서 나오거든요. 포렌식에 그 일말의 정보들은 다 있을 거고, 물론 그 이종호 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압수수색 됐다가 다시 재반환 받은 거기 때문에 뭐 증거인멸을 할 동의는 없었다라고 합니다만, 그러면 왜 그 한강변에 발로 부수고 쓰레기통에 넣고 이런 행동을 왜 합니까? 그걸 또 특검에 포착이 되고, 참 우스꽝스럽다 이 사람들 하는 작태가, 이런 생각이. 근데 저게 이제 뭐 범죄자들의 전형적인 이제 증거 인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기가 자기 증거 인멸하는 거는 처벌받지는 않습니다만은 이제 교사를 했을 땐 처벌을 받죠. 근데 지금 저 상황에서 본인이 저렇게 폰에 대해서 훼손을 해가지고 하더라도 이미 특검이 찾았기 때문에 포렌식의 가능성이 남아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본인의 핸드폰만 없으면 뭐 합니까? 본인이 연락을 주고받은 사람, 그쪽 상대방 쪽도 같이 없애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특검이 아마 증거 확보를 위한 노력도 많이 했을 거라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이종호의 저런 노력 자체가 아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무모한 짓 아니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김건희 특검이 김건희 구속 기간을 연장을 했어요. 원래 피의자 구속하면 10일 이내에 기소해야 되지만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최대 10일까지 연장해달라고 요청할 수가 있지요. 장미 변호사님, 그러면은 이번에 구속기간 연장한 것은 어떤 배경으로 봐야 될까요? 계속 부르겠다는 소린 거고요. 예. 왜냐하면 내란 특검은 그때 10일을 다 쓰고 연장을 할지 말지와 관련해서 그 구속영장 발부된 효력으로 계속 강제구인 윤석열 씨 하려고 했는데 좌절되니까 그냥 전격 기소를 해버렸었거든요. 근데 김건희 씨는 일단 정치자금법 위반, 그리고 자본시장법 위반, 특가법상 알선수재, 이게 다 만만치가 않아요, 볼륨이. 그러니까 본인이 나와서 진술 거부를 100% 하는 게 아니라 또 띄엄띄엄 얘기하면서 또 어떻게 보면 덫에 걸리는 부분도 있거든요. 김상민 검사를 왜 챙겨줬냐라고 하니까 내가 챙기지 않았다. 챙길 검사가 더 있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권한이 없다고 하는데 자기가 챙겨줄 검사는 더 많았대요. 그러니까 악의가 맞지 않는 걸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로 조금씩 또 현출이 되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은 연장해서 김건희 씨 계속 부르겠다는 거고, 또 아프다 어쩐다 핑계대면서 안 나오면 강제구인까지 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녹수님이 궁금한 거 물어보셨는데, 구속 기간과 기소는 무슨 차이인가요? 기소되면 특검에서 못 부르나요? 네, 기소되면 못 부릅니다. 이거는 수사 원칙이고요. 왜냐하면 기소할 때 공소장에 들어간 혐의는 일단 수사기관의 손을 떠난 거예요. 왜냐하면 공소유지를 위해서 또 이 압박을 받는 피고인, 피해자 신분에서 기소가 되면 피고인이 되는 건데, 계속 동일한 수사의 연장선상에서 재판에 넘긴 사람을 부른다, 이거는 허용되지 않고요. 다만 일단 형사소송법도 그렇고 특검법
형사법도 형사소송법의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다 맞춰놓은 건데 원래 검찰이 영장 발부 받아가지고 수사하면 이 사람의 유무죄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한정 데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딱 10일이 원칙이에요. 근데 이 경찰은 10일에서 갱신이 안 되고, 근데 검찰 단계에서는 한번 갱신이 돼서 20일까지 시간을 벌 수 있는 거고, 20일이 넘으면 거의 영장이 발부된 사건은 일반 사건에서도 구속 기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20일이 지나면 풀어줘야 된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재판으로 넘기면 풀어줄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법원의 시간으로 가면서 다른 형사법 규정으로 2개월 안에 끝내야 된다. 근데 2개월 안에 못 끝내면 2번 갱신해서 6개월 안에 끝내야 된다. 그 규정이 이제 적용되는 단계로 접어들기 때문에 지금 수순으로 보면은 김건희 씨는 이제 구속 기소가 눈앞에 이제 목전에 있는 거죠. 그래서 구속 기소가 되면 6개월 네. 구속이 이제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제 신병에 대한 관리권이 이제 그 재판부로 넘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1심 재판에서는 2개월씩 3번을 연장하니까 6개월까지 그러니까 구속 안에서 재판 결과를 내라라는 그런 형사소송법의 취지고요. 다만 이제 지금 기소된 혐의에 대해서 그렇다는 뜻이고 또 별개의 혐의들이 더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수사가 가능하고 그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또 기소가 되면은 재판이 6개월 안에 끝나지 못하더라도 구속 상태에서 계속 재판은 할 수 있는 길은 열릴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뭐 김건희 거짓말하고 뭐 이러는 것도 지금 하나둘 드러나고 있는데 김행이라고 여가부 장관 후보자 됐던 그 사람 기억하시죠? 여기하고도 그렇게 또 전화를 많이 했다고 그러는데 그 전화한 내용들을 보면 참 우스워요. 김행이 맨 처음에 여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저건 또 김건희하고 무슨 관계일까 궁금해하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그때 김행 눈 동알동알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사이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들어보시죠. 70년대 학번이 어떻게 70년대생하고 그렇게 친구 관계를 맺기로는 너무도 먼 그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도 먼 그대. 그러니까 나는 김건희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기자들과 질문 답변을 한 뒤로 곧바로 김건희가 전화를 걸어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다음날 말이 바뀌어요. 보기는 봤다. 한 번 봤다. 그리고 이제 또 김행이 김건희한테 전화합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뭐 또 그것도 바뀌고. 근데 왜 그랬을까? 이제 김건희는 딱 대비를 하는 거 아닙니까? 보니까 너무도 먼 그대. 우리 만난 적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미 김건희가 김행이랑 같이 찍힌 사진이 있거든요. 지금 이거는 무슨 뭐 개막식 할 때 오른쪽에 김건희 있고 앞에 김행이 있고 또 사진이 또 있죠. 이건 또 뭐 다른 뭐 마크 로스코 개막식 때죠. 이때도 나란히 있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있는데 거짓말하면 안 돼. 그러니까 아마 그걸 듣고 김건희가 그건 아니야.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니까 만나긴 만났는데 뭐 자주 안 만났다고 얘기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 부류들은 정말 하는 짓과 행태가 똑같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김건희가 그 그래프 목걸이 가지고서도 말을 몇 번을 바꿉니까? 어디서 받았다, 모조품이었다, 뭐였다. 말을 계속 바꾸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은 다 거짓말입니다. 본인이 검찰에 출두해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저한테라는 말을 하는데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 비아폰을 A등급을 씁니까? 아무것도 아닌 사람한테 뇌물을 막 갖다 바칩니까? 근데 지금 김행도 똑같잖아요. 김행도 보니까 너무도 먼 그대인데 왜 이렇게 가까이 저렇게 사진 찍힌 것도 나오고 서로 전화도 주고 왔고. 그러니까 진실이라고는 일도 없는 사람들이 거짓과 조작과 위선을 떨면서 그동안의 이 공적인 권한들을 다 사유화했던 그 공범들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김행 씨도 뭔가가 다들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연루들이 다 돼 있으니까 저렇게 거짓으로 가리지 않을까요? 떳떳하면 왜 거짓말 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도 상당히 좀 궁금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행이 누굽니까? 참 아이고 정몽준의 대변인이었죠 옛날에 대선 때. 아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뭐 생각나는 장면만 몇 개 해도 뭐 토론 때 막 말도 안 되는 억지 쓰고 심지어 청문회 때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요. 완전 그냥 자취를 감춰버렸어요. 그런데 본인은 뭐 대기 중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저는 얼마나 국민을 우습게 봤는지가 좀 참담하고 저도 약간 우롱당한 기분이 드는 게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70년대 학번 찾고 70년대 얘기하면서 너무 먼 그대로 어떻게 사진이 찍혀 있고, 그리고 김건희랑 그 전후로 계속 통화를 하고
국민을 주권자를 어떻게 보면 이런 발상과 이런 발언과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정말 거기에 호가호위했던 사람들 지금 정치할 자격 없습니다. 진짜로. 김건희, 김행, 유튜버, 심평 이런 자들 이렇게 쭉 보면은 참 끼리끼리다 그런 생각 듭니다. 근데 그때 김행이 드라마틱한 엑시트 하겠다 이랬는데 진짜 드라마틱하게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이름이 이제 김행인데 런종섭에 이어서 런행이다 뭐 이런 비아냥과 예. 조소까지 들었는데 들어도 싸죠. 어떻게 그런 사람이 국무위원 후보자 자리에 감히 않습니까? 국민의 대표 앞에 검증받을 자격조차 없는 사람인데 드라마틱하게 나가버렸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